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도전학기 2023학년도 수강하고 있는 수학교육과 1학년 강주연입니다. 기말고사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부분에 이어서 기말고사 부분에서도 제가 이해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미적분학과 최적화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성분 분석과 오차 역전파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알아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조건부 확률과 종속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경사강법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차 역전파법, 이것도 저에겐 좀 어려운 개념이었는데요. 그래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개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성분 분석에서 SVD를 특입값분의 개념도 저에겐 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 같지만 SVD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완벽하게 이해했다고는 하지 못하겠고, 어떤 개념인지 제 또래 또는 수학교육과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답글을 달았던 의미 있는 글들입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인공지능을 위한 신학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사를 작성하여 주셔서 저는 이 기사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지 접한 적은 있었는데 신약 부분에서도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앞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수님이 써주신 기사인데요. 여기서 일단 교수님이 이 기사 전문을 제공을 해주시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링크에 들어가서 다른 학우들이 보기 편하게 일단 요약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기사에 나온 것과 비슷하게 AI나 로봇과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이 성균관대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비교과 프로그램이 이제 그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본인 전공에서 찾은 데이터 행렬을 가지고 주성분 분석의 알고리즘을 행렬에 적용해보고 토론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이 글을 쓰신 분이 PC1부터 PC11이 각각 어떤 항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질문을 이해한 대로 나름대로 적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활동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게 활동한 것이 기여한 것이 자기가 쓴 것인지 아니면 이 다른 분이 제 거를 참고해서 쓴 것까지 또는 댓글까지 합쳐서 세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제가 확실히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써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범위에 이어서 기말고사 그 마지막 것까지 설명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은 중간에 이어서 기말고사에서 점점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을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선형대 수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내용을 기말고사에 배우는 내용과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저는 SVD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다른 학우분들이 올려주신 풀이와 자료를 읽어보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PCA 주성분 분석과 인공심경망에 대해서 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이 기초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성찰 노트입니다. 학습한 내용 기말고사 범위에 이어져서 이어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학습의 진행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선행 내용을 많이 학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행 내용과 각 수학 분야가 사용되는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배운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교재 코딩 과정을 보면서 왜 그렇게 짜여 있는지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짜진 코드를 가지고 제 또래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학습하였냐면, 일단 중간고사 때 학습했던 그런 과정들을 그대로 이용을 하였고요. 기말 기간에는 중간고사와 다르게 조금 더 발전시켰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학우분들이 올려주신 링크를 타고 넘어가서 이해하는 경우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학우분들이 올려주신 글은 그냥 읽기만 했었는데, 근데 그것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또 질문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그 학우분들에게 답을 들으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었냐? 기말고사 때는 이제 공분상과 상관계수, 주성분 분석, 인공신경망과 오차 역전파법 등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수학의 틀을 전반적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새로운 인공지능을 접했을 때에도 이것을 그냥 단순히 어떻게 사용할지가 아니라 그 원리가 무엇일지 또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딩으로 짜여진 식에 대해서도 중간 기간에 비해서 좀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료들로부터 배운 것은 중간고사 기간과 비슷한데요. 저는 1학년이기 때문에 진도를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오면서 SVD가 너무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멈춰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다른 학우분들이 올려준 글과 그 풀이들을 읽어보면서 따라가려고 노력하려고 했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학우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잘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배운 내용은 중간고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만들고 싶은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공지능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나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조금만 배워서 그런지 금방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기말고사가 되니까 내용이 늘어나면서 정말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을 배웠다. 이제 기초를 배웠으니까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기말 점수는 저는 자체적으로 90점을 주었는데요. 10점은 중간에 다른 활동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뺐지만 그럼에도 중간고사 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학우분들의 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좀 더 저에게 어려운 과목이었다고 생각함에도 노력하려고 했다는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중간에 그냥 다른 학우분들의 글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기말 때는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다른 학생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활동하시진 않았지만 다른 학과 학년 배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최선을 다하고 8주 동안 열심히 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저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성찰 노트 두 번째로 자체 평가에 따라 잘한 점은 일단 교수님이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학우분들의 풀이도 열심히 읽어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위에 말한 것과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그래도 기반되는 과목들을 인수하지 않아서 부족했다 보니까 막 활용할 수 있고 새로 코드를 짜고 그럴 정도로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고 저와 비슷한 수준의 학생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는 점에서 만족합니다. 동료평가에 대해서 이 학우분이 저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분의 글을 보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수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학습활동 참여 부분에서는 중간 때보다 참여한 글이 많은데요. 일단 다음 글들에 기여하였습니다. 처음에 열린 문제를 풀어봤고, 그리고 제 글을 보고 비슷한 문제로 실습한 글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몬티올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보면서 몬티올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이상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의 많은 예를 많은 분들이 적어주셔서 학우분들과 이 다양한 예시를 찾아보고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도 굉장히 좋은 글이었는데요. 김종환 학우님이 코드를 잘 짜주셔서 조금 더 적절한 코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쓴 글인데요. 특이값 분해라는 것이 저에게 좀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이렇게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 전공에서 찾은 데이터 행렬을 가지고 주성분 분석을 해보았고요. 저는 이런 조사를 들고 와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김가연님인가? 이분이 써주신 글 중에 희귀한 언어도 이제 음성 인식이 발달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른 교재에서 찾은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을 구하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저는 수업 교재에 나온 자료를 공분산 행렬로도 분석을 해보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그렇게 분석하면서 개념을 파악해 보았고 그리고 제가 헷갈렸던 부분을 다른 분도 헷갈렸다고 하셨는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차 역전 팝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을 해보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차 역전 팝업 실습을 해보았는데요. 교수님이 주신 코드를 실습하면서 오차 역전 팝업의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수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토론을 해보았는데요. 이게 마지막 열린 문제였던 만큼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수학을 크게 선형대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으로 정리하고 소개하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왠지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수학을 다 배운 것 같아서 이제 기초가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썼는데요. 아까 흥미로웠던 희귀 언어 음성 인식 기술이 흥미로워서 더 조사하여 학우분들께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글을 이용하여 다른 분들이 파이널라이즈 해주신 글들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이 글들을 다 정리하기는 힘들어서 제가 쓴 글만 아래쪽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제안서도 좀 보강해 보았는데요. 저는 기말고사 때가 되면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기말고사 때에도 제가 아직까지 기초만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초록이나 연구 방법 개요를 조금 더 다듬기보다는 참고 문헌을 조금 더 찾아보면서 문제 학습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 감을 잡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관련 자료를 넣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PBL입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과목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수학 이론들을 깊이 있게 습득하였습니다. 물론 제 기준에서는 깊이 있게였지만 과목이 기초수학인 만큼 실제로는 인공지능에서 기초가 되는 수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1주차와 2주차 동안 기저, 차원, 최소 제곱해, 정규 직교과 과정, QR분해, 직교 대각화 등의 내용을 학습하면서 머신러닝 및 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선형대 수학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미적분학 과정에서 이 내용은 알고리즘 이해와 훈련 과정 최적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사강법도 저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것을 이론을 실제 응용에 연결 지으면서 실습을 해보면서 그나마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쪽에서는 확률 분포의 기대값과 분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모델의 데이터 적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공분산의 개념도 저는 살짝 어려웠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학우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성분 분석과 오차 역전 팝업 같은 개념들을 이해하였습니다. 오차 역전 팝업의 과정을 따라가는 것도 조금 어려웠지만 코딩을 하면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주간 수업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기초가 무엇인지, 왜 수학을 배워야 하는지, 어떤 수학을 배워야 하는지 큰 발전을 이룬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히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그리고 좀 더 많이 참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습 과정이 뭔가 이렇게 다른 학우분들과 함께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고 조금 더 접근 방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열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활동했던 또는 제 기여가 담긴 글들을 아래쪽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그래도 열심히 활동을 하였고 그리고 남들에게 또 설명을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